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영상보다는 제 얼굴이 조금 나아졌지 않나요? 저도 지난번에 인중에 각질이 진짜 많았고 얼굴도 좀 각질이 심했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호전기전을 보이는 게 제가 최근에 단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유수유가 아토피를 되게 많이 증폭시켰다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랑 모유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톤이어야 되는데 얼굴이 엄청 붉죠?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리원을 2주를 있었는데 사실 임신 기간 동안 아토피랑 소양증이 몸에 군데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스테로이드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바르면서 조금 버텼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때는 호전이 됐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악화가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차피 스테로이드제를 쓰나 안 쓰나 나의 아토피는 동일하다. 없어지진 않는다. 근데 내가 이걸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알로에 겔 바르고 그냥 구수염이 나도 좀 버티고 얼굴 붉어도 좀 버티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리원을 가면은 젖병으로 이제 기본값으로 아기를 수유를 하는데 저는 사실 모유수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아기를 낳으면 모유수유는 당연히 이게 젖이 나오고 그런 몸의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그 가슴 상태가 아토피로 인해서 조금 상처도 많았고 아기가 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에 있었을 때 그 가슴 관리해 주시는 실장님이 이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기가 직수를 할 수 있게 가슴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조금 가슴을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조리원 실장님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리원 1주 차에는 솔직히 모유수유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무지했기 때문에 그 실장님이 이제 랑 얘기를 하면서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하자라고 해서 1주 제가 2주 있었으니까 거의 1주 차에는 마사지도 받고 그냥 유두나 유륜 좀 관리를 해주고 또 유축도 자동 유축기 조리원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계속 했는데 제가 유축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자동 유축기랑 좀 제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수동 유축기를 구매를 했고 자동 유축기를 하면서 이게 유축을 하면은 전 양이 늘어난다는 것도 맞긴 한데 제가 무리하게 유축을 해가지고 피가 섞여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써 유축을 했는데 그걸 다 버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원에서 있는 동안 유축 1주 차에는 유두 보호기 사용하고 유축도 하고 또 실버컵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걸로 이제 가슴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2주 차에는 이제 유두 보호기를 이용해서 한번 물려보고 모자 동실 시간에 물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직수는
못하지만 유두 보호기를 통해서 제가 이 아기한테 젖을 줄 수 있겠다.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 1, 2주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제 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모유 수유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됐고, 제 가슴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조리원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한 100일 동안 제가 모유 수유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저는 모유 수유를 뭐 기간을 정한 건 없었어요. 그냥 초유 주면서 초유는 먹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나오는 만큼 하자 이거였는데 생각보다 유, 유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젖 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뭐 직수만 좀 어려울 뿐이었지 나머지는 그냥 수월했기 때문에 모유수유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산후도움이 오고 남편이 뭐 그 출산휴가 받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가슴 상태가 제가 봤을 때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직수를 도전했고 생각보다 잘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100일까지는 직수를 했죠. 근데 제가 직수를 그만둔 이유는 단유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이게 제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해진 게 모유수유 때문이라는 생각 약간 결론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젖을 자주자주 물릴수록 제가 체력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고 면역력이 진짜 급격하게 저하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자고 내가 내 몸 관리를 해줘도 직수로 인해서 모든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실시간으로도 느끼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의 이 상태가 정말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유수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젖을 물리다 보니까는 아기가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체력이 점점 고갈되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다. 내 면역력이 내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저는 처음에는 100일까지 해볼까? 그러면 약간 100일이 다 와가는 시점에는 6개월까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제 의지로는 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그만하라는 만류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직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전 시간은 거의 눕혀서 직수를 했고 모유수를 했고 그러면 그거 하면서 저 자고 그러면 하루가 되게 짧게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후도우미랑 남편의 도움을 받을 때는 이 정도까지 체력이 막 저하되지 않았는데 저 혼자 이제 아기를 온전하게 육아하다 보니까 끼니를 챙겨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막염도 왔고 코감기도 왔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한번 아팠던 시기가 확 있었어요. 그때는 약을 또 모유수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찝찝하고 버텼죠. 버티다 보니까 피부 상태가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신다면 저는 진짜 산모의 건강이 진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토피가 심해지는 와중에도 모유수유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제가 아기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낯선 존재가 하루 만에 뿅 하고 생긴 거니까 너무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어, 저는 저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제 아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게 되게 이상한 기분? 나는 언제까지 철이 없을 것 같은 그냥 나라는 존재인데 이제 누군가를 계속해서 양육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유수를 하면서 아기랑 나랑 교감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제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유를 결정했을 때 진짜 너무 섭섭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픈 것도 아이한테 미안하고 내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나로 인해서 이 단유를 결정하는 게 너무 섭섭하고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원하는 시간만큼 못 해준다는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섭섭한 마음에 제가 조금 우울적한 마음이 있었는데 건강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참 크고요. 지금 단유한 지도 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단유하니까 구순염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말하기를 제 얼굴이 되게 퀭했대요. 되게 퀭하고 혈색도 되게 안 좋았는데 단유하고 나서 사람이 조금은 체력이 보강된 것 같다. 그리고 혈색이 조금 개선이 됐다. 무엇보다 퀭한 게 없어졌대요. 그냥 약간 예전에는 막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하고 계속 피곤해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은 활력이 돌았다. 활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유수유의 그 단유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유수유를 하면서 도움받았던 아이템은 이제 유두보호기. 저는 가내손 유두보호기를 썼거든요. 이게 약간 가격대도 있는데 조리원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이를 모유수유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젖병 사용을 한다는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내손 유두보호기가 젖병 수유하면서도 혼동이 되지 않고 아기가 잘 빨았고 생각보다 탄탄하고 그래서 저는 가내손 유두보호기를 사용하면서 처음에 이제 수유 도전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유륜과 유두 부분에 아토피 약간 습진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슴 실장님이 그걸 보고 이거는 먼저 그 뭐 연고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왜냐면 제 몸에서 이제 모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유로서 이 가슴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유브라나 수유 패드를 사용하면 그 모유가 스며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버컵을 추천해 주셨어요. 실버컵은 그 유륜과 유도를 은 재질로 된 컵으로 막은 뒤에 모유가 흘러나오는 그 홈 부분이 이제 가슴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돕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실버컵을 거의 2달 넘게 이제 모유수유 하면서 착용하고 있었고 덕분에 모유라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건강하게 튼튼하고 건강한 가슴을 만들었고요. 유륜과 유두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유축기. 저는 자동 유축기가 조리원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좀 압이 세고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리원에서 추천받은
화카 유축기를 사용했고요. 저는 2세대랑 3세대를 사용했는데 3세대는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고 저도 이제 다른 분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한테 직접적으로 구매를 했고 2세대는 뭐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보면은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3세대보다는 2세대가 저한테는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2세대를 사용했어요. 3세대는 뭔가 더 디자인은 세련됐는데 되게 딱딱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그 도구로 아토피가 있는 와중에 모유수유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피크를 찍었던 때는 12월 달에 이제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도 제 몸을 잘 모르고 그냥 막 신나게 그냥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아토피도 올라왔고 질염도 올라왔고 결막염, 소양증, 감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을 진짜 내가 내 몸을 잘 챙겨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산후도우미분이나 뭐 주변에서도 제가 제 몸을 안 챙기는 걸 너무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도 아기인데 아기랑 오랫동안 행복하려면 엄마가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된다. 아기는 아기대로 정말 잘 크고 있으니까 엄마는 엄마 몸 좀 챙겨라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말들이 이해는 하지만 아기가 더 우선순위가 되게 되더라고요. 아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다 그 아기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가 되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허튼 말이 없다. 근데 내가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뒤늦게서야 그 말들의 소중함,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저는 이제 아토피로 인해서 모유수유를 중단을 했고 차츰차츰 이제 회복을 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조금 절망적이죠. 절망적인데 마냥 절망만 할 수 없고 또 아기가 있으니까 건강하게 이제 살아야 할 이유도 생긴 거잖아요. 하나가 더 추가된 거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치료를 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유수유 내용이 아토피를 가진 엄마들 또는 산모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